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쌓이면 이제 내가 들바꾸고 해야겠죠. 초반에 실력을 형성할 때까지는 네, 제가 바쁜 수업입니다. 이게 되겠죠. 선생님이 부지런히 많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성원이 채점 한번 들으세요. 이 경우의 수가 보통 이제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제 답이 안 나오는 환경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읽었는데 뭐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그건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질문하면 선생님이 상황을 알려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문제 상황이 이해돼서 풀이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풀이가 막혀 있으면 안 돼. 일단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다 적어. 알겠습니까? 그냥 쓰면 돼. 쓰다 보면 보여요. 아 이게 약간 요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 순위로 처리하면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나이랑 되겠다라든지 그거는 써보면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이해됐다면 뭔가 잘 이렇게 우리가 원래 푸는 뭐 몇시 몇팩 이렇게 뭐 나누기 몇 이렇게 푸는 게 안 보인다면 그냥 써. 일단 얘가 말하는 케이스를 하나하나 써보는 거야.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다 써. 그냥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쓰다가 뭔가 이제 묶어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뭔가 풀이 라인을 잡아가는 이런 환경이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나 나중에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보게 되면 처음 보는 어떤 상황을 주는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때마다 바로 풀이법이 딱 체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써가면서 뭔가 약간 수열해서 점화식 풀듯이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잡아가면서 어디를 기준으로 치고 들어가 얘가 편하지? 근데 또 정말 어떤 문제는요, 다 진행을 해버려야지만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다 쓴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골격은 다 적어놓고 마지막에 몇 팩, 또 적어놓고 몇 팩,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해가 된다면 뭐 풀이는 꼭 진행이 되어야 되고, 풀이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틀리는 경우는, 답이 나왔는데 틀리는 경우는 딱 또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 구한 답이 나왔는데 실제로 답이 더 많아. 그 말은 내가 뭔가 빠뜨린 거죠. 내가 그 케이스를 정리한 거 말고 새로운 케이스 안에 더 있는 거지. 이걸 누가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제가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써봤는데 왜 답이 더 많죠? 이러면 야 여기에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 라는 걸 딱 얘기해 주는 순간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야. 그리고 반대 케이스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내가 더 많은 거야. 그런 경우는 중복이 된 거죠. 혹은 답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인정해버린 거야. 그런 것 또한 자기가 적어놓은 그 폼을 가지고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돼. 야 이렇게 풀면 이 케이스는 얘가 말하는 경우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줬을 때 그때 보통 실력이 늡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진행하다가 본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가 말하는 대로 진행을 하겠는데 이거 뭐 내가 지금 하나씩 쓰고 있긴 한데 이렇게 쓰다가 뭐 이거 이 문제 푸는데 한 시간 걸리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뭔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나야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전환을 시켜야죠. 뭘 전환시키냐? 기준을 전환시켜야 돼. 아마 내가 정한 기준이 문제풀이에 맞는 기준일 수는 있지만 답까지 가기 너무 어려운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자꾸 바꿔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풀어온 문제들은 대충 결이 다 있는 문제긴 할 거예요. 알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초반에 우리가 개념을 형성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은 좀 있을 텐데 아직 경험치가 없어서 그 결이 안 보일 거는 안 보이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풀이를 선생님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부터 열심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세요. 이제 본인이 맞춘 문제도 접근풀이를 들어보시면 본인의 기준과 잘 맞게 갔는지, 아니 나는 잘 풀었으나 원래는 저렇게 풀라는 문제구나 라는 게 또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요. 21번 전에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2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4명과 열심히 문제 풀어줄게요. 남자 4명과 여자 4명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에 이렇게 이제 8개의 자리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때가 뭐라 했냐면 남녀가 교대로 하는 경우를 구해라. 단 회전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남녀가 교대로 가려면 요거 지금 회전하는 경우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요거 그 8명을 그냥 나열할 때 그 경우의 수 어떻게 되죠? 정훈아? 8명을 여기 1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7패. 끝? 그렇죠. 이게 10을 이렇게 쓰기 좋아요.
8팩 나누기 8에 곱하기 4가 되는 건데 실제로 얘가 2분의 8팩이야. 오케이? 이게 그냥 나열하면 딱 두 개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여기서 봐봐. A, B, C, D, E, F, G, H 앉은 거랑 여기서 A, B, C, D, E, F, G, H 앉은 거랑 중복이 된단 말이야. 얘는 지금 딱 두 번 중복이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거를 좀 인지해야 풀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 진행을 해보면 이게 어쨌든 남녀를 교대로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뭘 정해야 돼요? 여기를 기점으로 할까요? 이게 여기가 남자가 하는 경우와 여자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남녀 교대로 그냥 쭉 돌릴 때 교대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상황이 없으니까. 그러면 남녀 앉거나 여남 앉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 이랬어요? 그거는 그냥 결정하면 되죠. 알겠죠? 자리부터 선정하고 애들을 나열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게 나요. 그 여기에 앉힐 놈이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 그 둘 중에 하나 선택. 요걸 딱 해버리면 이제 남녀가 결정된 거예요. 남녀로 이제 쭉 돌아가겠죠. 이랬습니까? 그런 다음에 남자 자리에 남자 4명 앉히고 여자 자리에 여자 4명 앉히는데 이게 돌리는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돌릴 때 이렇게 해도 돼요. 남녀 잠깐만 이렇게 쓰자. 남녀 앉을 건데 그쵸? 남자를 먼저 앉히고 그 다음 여자를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이제 아마 진행은 개별로 앉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별로 가볼게요. 남자 4명 먼저 앉히겠습니다. 여자는 비어있는 거죠. 그쵸? 그럼 남자 4명 앉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4명에 4팩인데 이게 약간 원처럼 생겼죠? 이해겠습니까? 그죠? 근데 4개가 다 똑같은 건 아닌 거잖아. 그쵸? 남자만 돌려보면 봐봐. A, B, C, D 이렇게 하는 케이스와 알겠죠? 혹은 A, B, C, D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A가 짧은 데 앉아있는 경우와 긴 데 앉아있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시 여기 A가 돌아오는 같은 경우죠. 두 가지는 다른 경우는. 이게 그럼 나누기 2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자는 다 앉았으니까 여자를 앉히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운 방식으로 푸는 접근인 거고 원순열을 처리한 다음에 쌤 A가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는 다른 경우고요. 여기부터 중복이 되니까 두 개는 다릅니다. 라고 풀면 이런 거지. 알겠죠? 이걸 만약에 선생님 어차피 얘가 8명을 앉히면 딱 두 가지씩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인식한 친구들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둘 중에 선택한 다음에 남자 나열, 여자 나열 한 다음에 두 개마다 다 중복이 되는 거야. 나누기 2. 이런 게 좀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다 나열하고 쌤 중복은 두 개마다 한 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다릅니다. 알겠죠? 남자를 먼저 앉힐 때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원순열 처리하고 여자는 그냥 앉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 두 가지 다 좀 풀릴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23번 가보겠습니다. 23번 보시죠.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1부터 8까지 중에서 6장의 카드를 원형의 탁자 일정 간격으로 올려놓으려고 한다. 그때 마주보는 합의 최대값이 14 이상이 되게 올려놔라. 원순열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주보는 합의 최대값. 합의 최대가 뭐냐? 14 이상이다. 그럼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얘네들 숫자들 중에서 두 개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봐봐. 그 제일 작은 게 1, 2, 3일 것이고요. 제일 큰 게 8, 7, 15니까 그렇죠? 얘는 그냥 풀면 낫겠네. 이랬으니까 이런 범위로 나와 있는 문제는 전체를 체크하면 좋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14 이상이라는 건 어차피 뭐 14, 15 두 개밖에 없겠네요. 이랬습니까? 그럼 결국 마주보는 합이 15가 존재하는 경우 1번, 두 번째 14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풀면 되지 않을까요? 이랬습니까? 1차적 기준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15가 되게 마주보기 안 치던가 14가 되게 마주보기 안 치. 나머지는 상관없잖아. 어차피 최대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예로 가겠습니다. 15가 되려면 누구랑 누가 마주봐야 돼? 15가 되려면 얘는 뭐 8, 7, 7, 8밖에 없잖아. 마주봐야 돼. 그렇죠? 14가 되려면요? 14가 되려면 보자. 8이랑 합치면 6, 8. 8 안 쓰면 7이랑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없네요. 그죠? 7, 7이니까. 뭐야 이거? 두 개밖에 없네.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마주보기 6개 앉히는 경우, 얘가 마주보기 6개 앉히는 경우. 알겠습니까? 원래 이런 경우는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겹치는 건 없겠네요. 그죠? 둘 다 8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87이 마주보는 거, 86이 마주보는 거니까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뿌리면 되겠다 그냥. 상황이 되겠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6개만 나열할 거니까 7, 8 두 개 선택을 해야죠. 그죠? 그럼 남아있는 6개 중에 4개 선택. 그죠? 그럼 나한테 7, 8을 포함한 뭐 1부터 4까지 할까요? 6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때 7, 8을 마주보게 하려면 우리 마주보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기 마주보고 7, 8을 안 치라고 했죠? 7, 8을 안 치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그죠? 돌려 똑같으니까 빈자리가 4개 있죠? 거기 4개 가면 되겠네. 그러면 끝. 됐습니까? 얘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같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얘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34번 3번 네, 저 홀수만이니까 3번 알겠습니다. 3선 다시 3선 여러분 3선 같은 문제가 저번에 선생님 푼 그 이 삼각형이 왜 있고 이렇게 여기 원이 이렇게 있던 이 문제 기억나십니까? 이 문제? 얘랑 똑같은 거야 얘가. 알겠죠? 왜 그러냐면 봐봐 얘 그때 칠할 때 가운데 칠하고 원순을 돌리고 그냥 돌리고 끝 뭐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얘 마찬가지야. 봐봐 얘가 지금 아홉 칸이 있는 이런 식의 정사각형이 9개가 있는데요. 뭐라 했냐면 9개의 정사각형에서 1부터 9까지를 집어넣을 때 그죠? 그때 네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해라. 돌려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걸로 본다. 순열이다. 이런 야 뭐부터 해야 되지? 얘처럼 풀면 돼. 뭐부터 해야 되겠어? 가운데부터 바꿔. 90 9 썼어 일단. 그래서 자 원순열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여기야. 여기 이게 원순열이죠. 아니면 얘가 원순열이죠. 8개 한 번에 보지 말고 십자가 양끝 이게 원순열이겠죠. 그죠?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가야지. 흡사 얘와 얘를 분리하듯이. 알겠습니까? 이걸 한 번에 처리하고 중복을 잡으려면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봐. 이 십자가를 먼저 칠하든 귀퉁이를 칠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그건 아직 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 좋은 건 이제 아마 십자가일 거기 때문에 십자가 한번 칠하죠. 그럼 몇 개 필요해? 8개의 숫자 중에 4개 선택. 4개 원의 나열. 이 300보다는 이렇게 쓰는 건 아닐 거예요. 알겠죠? 또 이미 이제 우리가 뭐 8, 7, 6, 5를 썼어. 이제 1, 2, 3, 4 남았어. 그쵸? 그거 이제 4팩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얘가 뭐라 했냐면 7팩으로 엮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7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4분의 2는 안 빼도 되겠다. 얘랑 딱 엮으면 뭐 어떻게 할까? 얘 둘이 엮으면 그죠? 요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아닙니까? 얘 둘만 연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지? 8로부터 4개의 수를 곱하 나누기 4팩인데 4팩 약분될 거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앞에 9가 또 있어요. 만들면 돼. 그죠? 그리고 얘가 남았어. 얘는 6이죠. 6.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됐습니까? 얘가 6이니까 얘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뭐야 쭉 이어지 그 9팩이네 답이 그죠? 9팩인데 7팩으로 엮어버리면 8, 9, 72 72 곱하기 7팩이다 이렇게 뭐 적을 수도 있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숫자 정리해서 나이랑 뽑아낸 거는 되겠죠? 네? 다시 가볼까요? 요거 정리하면 뭐가? 9 곱하기 8로부터 4개의 수를 곱한 후 나누기 4팩 곱하기 얘가 3팩이잖아. 곱하기 4팩이라고. 그죠? 6이었어. 아 여기 미쳤나 봐. 미안합니다. 잘못 풀었네요. 그죠? 그죠? 다시 갈게요. 그러면은 근데 연결되네? 나 뭐 한 거지? 아 여기 옮길 때 아니구나. 아닌데 나 뭐 한 거지? 가보겠습니다. 4팩 나죠? 그죠? 이랬어요? 이 6이 사라졌다고? 그거 맞니? 아닌데? 몰라요.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4가 없구나 여기.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약분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응. 그러면 9, 8, 7, 6, 5 4가 없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왜 4가 없지? 네. 다시 정신 잡았습니다. 봐봐요. 네. 이 7팩으로 묶으라는 거니까 봐봐.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인데 지금 9, 8, 7, 6, 5, 4가 없으니까 8을 쪼개야 되겠네. 2 남기고 여기 4 넣자. 그쵸? 그럼 이렇게 7팩이 만들어지고 9이 18. 18 곱하기 7팩이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8이겠다. 3번이겠네요. 그런 문제다. 여러분 꼭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 열심히 하세요. 여기는 뭐 이제 문제 풀이 자체가 진도이자 공부입니다. 알겠죠? 꼼꼼하게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 39번 가보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더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39번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모양이랑 위쪽에 있는 모양이랑 같은 모양인 건 설명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쵸? 그러면 이 도형을 뒤집으면 똑같은 도형인 거야. 상황이 됩니까?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그런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색깔 몇 개 칠하는 거예요. 8개의 색을 모두 칠해서 그 팔면체에 색칠하는 경우를 구해라. 단, 그죠? 회전시켰을 때 혹은 뒤집었을 때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걸로 본다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색칠하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 여러분 색칠하는 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 거. 이게 1부터 8까지 할게요. 이 아랫면과 윗면부터 칠해야 돼요. 왜? 뒤집는 거 정리를 해야지.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얘가 윗면일 수도 있고 얘가 뭐 아랫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아랫면과 윗면을 칠하는 것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옆을 돌려야죠. 그때 옆을 돌릴 때 봐봐. 윗면과 그 위에 있는 옆면과 아래에 있는 옆면이 이게 원순열입니다. 여기 칠해지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얘도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 9개짜리 사각형도 똑같은 건데 얘를 원순열 처리하면 밑에를 칠할 때 원순열이 필요 없겠죠. 위에 색이 있으니까 돌려보는 게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뭐 아래쪽 옆면을 치는 마찬가지고. 이해됐어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8개 중에 일단 색 2개 선택. 그죠? 이 2개를 밑면과 윗면에 칠하는 경우 몇 가지일 것 같아? 이거는 몇 가지일 것 같아? 2개를 이 밑면과 윗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한 가지죠. 뒤집을 수 있으니까. 뭐 원순위라 보기 좀 어렵지만 한 가지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 7, 8, 7대 있어. 됐어요? 자,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이제 쌤은 위에 먼저 칠할게요. 위에 칠하려면 6개 중에 3개 선택. 그죠? 이제는 위에 있는 옆면과 아래에 있는 옆면은 구분이 될 거 아니야. 그 아랫면 윗면 칠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위에 있는 3개부터 칠합시다. 여기 3개 칠할 때 원순열이죠. 그렇죠? 그리고 3개 남았어. 아래 옆면 칠할 때는 3개 선택이죠. 위에 3개 칠해져 있으니까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수연아 벌써 피곤하니? 학교에서 좀 그죠? 너무 열공하지 마시고 알겠죠? 적당히 좀 에너지 좀 안배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또 41번 51번 51번 볼까요? 47번 볼까요? 47번입니다. NAMIDI NAMIDIA 자, 일렬로 나열 때 홀수 번째 모음이 오는 경우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홀수 번째는 여기 4개의 모음이 와야 돼. 모음. 그죠? 모음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뭐야 4개네? 그죠? 성훈아 이거 4개의 모음 나열하고 자음 나열하고 끝. 이해돼? 계속 똑같으니까. 이게 만약에 모음이 한 개 더 있잖아. 무지 아픈 거야. 그냥 몇이 안 돼요. 잠깐 상황을, 자, 이것도 풀고 있으니까 상황을 좀 변화시켜 볼게요. 야, 홀수 자리에 성훈아, AI 나야 돼. 어떻게 돼? 10. 4팩 나누기. 2팩, 그렇죠. 2팩. 모음 끝났어.
자음이 NMD야. 같은 게 없네. 3패 끝.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문제 좀 어려워지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봐봐. 해볼게. NAMID 말고 IA로 해볼까? 모음이 좀 많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약간 변하는 게 아니고 많이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상황을 씌워서 되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자, 똑같은 문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모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그죠? 그 중에 홀수에 정확히 지정해야 되는 건 4개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한 다음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처리하면 되겠죠. 물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 자음의 자리를 정확히 잡아놓고 푸는 게 더 빠르긴 합니다. 알겠죠? 지금 환경이 쉬워서. 만약에 실제 문제였다면 모음을 뽑아내는 걸 나는 설명하려고 일로 끌고 온 건데 이 실제 문제였다면요. N과 M이 짝수 번째만 있으면 자동으로 뭐 홀수는 다 모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N과 M을 먼저 3C2로 골라서 이거 문제만 먼저 풀어보면 3C2에 2패부터 하시고 이 3개의 짝수 자리에 2개 선택 자음 나요. 그리고 나머지 모음이 5개죠. 5개 중에 3개, 2개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지금 상황이랑 문제나 상황이 쉬워서 자음을 먼저 해결보고 그냥 다 뿌려버리면 홀수 번째 모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좋은데 쌤이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얘를 순서를 모음을 4개를 선택해서 나열하고 나머지를 나열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의 상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서 설명을 하려는 건데 그러려면 모음이 5개가 있는데 5시사라면 돼야 하는데 그냥 안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돼. 왜? 같은 것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게 봐봐. I를 3개 뽑고 A를 1개 뽑는 경우가 있어라. I를 2개 뽑고 얘는 뭐 문제가 단순해서 2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이게 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뽑는 케이스와 이렇게 뽑는 케이스를 아예 분리시켜 봐야죠. 왜? 얘를 나열하는 경우와 얘를 나열하는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몇시 몇 곱하기 이게 불가능하죠. 아예 문제 두 단을 분리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면 그 환경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뽑는 환경에 따라서 나열이 틀려질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막 그런 문제가 뒤에 나올 거니까. 51번을 가보죠. 51번입니다. 51번은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2개의 오 사이에 적어도 2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거 이제 사이에 끼워 넣는 그 특정 조건 문제입니다. 조건부터 해결하고 하면 되는데 보시죠. SCHOOL. 요것도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 게 OO를 제외한 나머지가 중복되는 게 없어요. 중복되어 있어도 손이 많이 갑니다. 왜?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환경에 대한 나열이 틀려질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같은 수 포함 수준은 그런 걸 잘 챙겨요. 얘는 근데 남은 4개가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자, O 땡땡 O를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2개구나. 아하. 그러면 O와 O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안 넣을 수 있고 1개 넣을 수 있고 2개 넣을 수 있고 3개 넣을 수 있고 4개 넣을 수 있는데 그죠? 이 중에 뭘 구하는 거야? 2개 넣거나 3개 넣거나 4개 넣고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푸는 것보다 이거 그냥도 풀 수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그냥 푸는 것보다 OO가 이웃하는 경우와 1개만 끼어있는 경우 빼는 게 낫겠죠. 알겠죠? 자, 전체가 뭐냐면 6팩 나누기 2팩 여기에서 빼야지. OO가 이웃하는 경우는 얘를 1개로 봐. 하나, 둘, 셋, 넷, 5개, 5팩을 빼시고 일단 이제 OO 사이에 1개 들어있는 경우 O, 땡, O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하나 집어넣어 4C로 하나 집어넣으시고요. 여기 뭐 S라도 칩시다. C, H에 남아있어. 묶어. 하나, 둘, 셋, 넷, 4팩. 원래 우리가 이제 얘네들 자리 바꾸면 2팩을 곱하는데, 그죠? 여기는 5니까 그걸 곱할 필요는 없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산수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잘 봐봐. 얘가 지금 요거 정리하면, 얘가 지금 봐봐요. 2분의 6 곱하기 5팩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3 곱하기 5팩이죠. 얘는 5팩으로 못 만드니까 4팩으로 세트해 4팩으로 가야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5 하나 주면 15 곱하기 4팩 이해됩니까? 여기 그죠? 얘는요 5 곱하기 4팩 얘는 4 곱하기 4팩 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15에서 9를 빼면 6 곱하기 4. 이것만 써서 되겠죠. 알겠습니다. 팩토리얼 좀 이렇게 잘 잘라서 잘 써먹는 게 산수가 용이합니다. 넘어가 보시죠. 63번 전에 있습니까? 59번 가보겠습니다. 59번입니다. A, A, B, B, C, D. A, A, B, B, C, D. A, A, B, B, C, D를 나열할 때 같은 문자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 자, 여러분이 옛날에 이 문제를 강조했는데 얘네들 이웃하지 말고 얘네들 이웃하지 않게 처리해라. 이런 문제죠. 그죠? AND입니다. 둘 다 이웃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이거 그 모의고사로 풀면은 보통 28번이나 30번에서 간혹 출제가 되는 부정&드 부정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부정&드 부정.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어야 돼 라는 푸는 거죠. 오케이? 요거 풀 때 이렇게 하세요. 봐봐. 자, 얘는요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방식으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부정인데 부정의 여사건은요. 자, 얘의 여사건은 이게 반대 되는 거니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표현이 좀 우기지만 긍정 5월 긍정입니다. 5월 긍정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요 상황은 경우의 수의 고난도 문제에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패턴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인데 부정 아니면 이거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그냥 풀 수도 있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면 그냥 뚫어버리시고 알겠죠? 그냥 뚫는 게 확실히 더 어려워요. 풀이는. 알겠죠? 자, 이거 봐봐. 얘가 이웃하지 않고 그리고 얘도 이웃하지 않아야 돼. 딱 그러면 부정인데 부정을 딱 떠올려서 저렇게 풀이법을 적용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뺄 겁니다. 뭘 빼냐? N. A가 이웃하거나 또는 합쳐봐주세요.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세요. 여러분 부정인데 부정 꼭 이렇게 공식처럼 세팅을 딱 해서 푸세요. 알겠죠?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풀이 진행할게요. 전체 경우는요, 왜 말을 해? 6팩 나누기 2팩 2팩. 빼기 가로 역할게요. 그죠? 자, 얘는 A만 이웃하면 남은 필요 없어. 그죠? A를 묶어. 하나, 둘, 셋, 넷, 5개야. 5팩 나누기 B가 2개야. 2팩. 더하기. 그래서 문제가 필요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B만 이웃이야. B 묶어. 똑같겠네. 5팩 나누기 2팩. 빼기, 교집합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이웃해야 돼. 묶어. 하나, 둘, 셋, 넷, 4팩. 이렇게 풀면 정답. 알겠습니까? 이건 이 틀을 다 잡아주세요. 알겠죠? 그냥 실력으로 밀어서 뭐 미스가 나지 않으면 잘하는 건데. 알겠습니까? 이거는 부정인데 부정인데 틀로 잡아서 풀어야 좀 더 복잡한 환경의 부정인데 부정을 만나도 뚫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풀어주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63번입니다. 자, 선생님 바쁜 시간을 그랬죠? 하연아, 제 앞에 열심히 풀어주는데 잘 봤어? 선생하지 말고 얘까지 끌어올리고 두 문자 A, B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7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 B에서 중복허용. A와 B를 중복허용 한 상태에서 7자리 문자열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해라. 가. 첫 문자는 A다. 나. B는 이웃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진행해 보시죠. 자, 지금 문제는 A, B를 중복해서 막 때려 넣으면 되는데, 그죠? 그때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A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를 이제 A 또는 B로 넣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이거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 굳이 따지면 중복 순열입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2의 6승일 거예요. 이 조건 다 무시하고 그냥 첫 번째 A를 두고 봤을 때 알겠습니까?
파트는 사실 중복 순열 쪽이야. 그래서 중복 순열과 같은 모습 보는 순열이 거의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많이 엮여 있어야 겠죠. 물론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나한테 얘는 뭐 끝났어. 가는 처리했죠? 얘만 잘 처리하면 돼. B는 이웃하지 않게 하래요.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뭘까? 여기에 이제 A나 B가 막 나열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뭘 궁금해야 돼? 뭐가 확정돼야 내가 진행이 가능해. 그죠? B의 개수, 그죠? 여기에 B를 몇 개 쓸 거냐고. 이게 기준이어야 돼. 경우에서 수업, 개념 수업 할 때 얘기 많이 했는데, 그죠? 기준을 세우는 게 실력이 아니겠죠? 이 문제는 B의 개수가 정해져야 뭐 처리를 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B의 개수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다 써야죠. 첫 번째, 뭐 쉬운 거는 B가 없는 거부터니까. B가 빵 개인 경우. 한 가지죠. 다 A니까. B는 이웃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B가 이게 빨라야 돼. B가 한 개인 경우. B가 한 개면 A가 5개 있고, B가 한 개인 거니까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쵸? 6개, 6팩 나누기 5팩. 끝. 그죠? 이웃할 일이 없잖아. 세 번째, B가 2개인 경우는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습니다. B를 이웃하지 않게 이제 나열을 해야죠. 자, 여기 있는 6개의 자리만 나열하면 돼. 앞에 A는 난 무시야. 얘는 필요 없어, 알겠죠? 자, 이 6개구나. 얘가 4개구나. 그죠? 어떻게 해야 돼? A부터 나열하고 사이사이 B를 끼워 넣어야지. A 나열하는 경우 한 가지. 4개가 나열돼 있어. 어차피 제일 앞에 A는 무시하고 있어, 알겠죠? 사이사이 공간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있겠죠? 5개 중에 2개 선택. B 나열 한 가지. 알겠습니까? 굳이 이를 쓰는 이유는 나열에다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네 번째, 3개까지는 가능하겠는데 A 3개와 B 3개일 거 아니야. 똑같이 하면 되겠죠? A 나열하시고 A가 3개 있어. 자리가 4개 있어. 4개 중에 3개 선택. B 나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4개 있는 경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A가 2개 있고 B가 4개 있으면 어떻게 나열하든 B가 이웃할 수밖에 없죠. 그치? B가 더 많아지면 안 돼. 탈락. 그러면 정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보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페이지 질문. 지금 빠른 번호 보세요. 67번. 알려보겠습니다. 11, 22, 33을 나열하여 6자리 수를 만들 때 6의 배수의 배수를 구해라. 수연아, 6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2의 배수이면서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수연아, 2의 배수 어떻게 만드니? 이의 배수 어떻게 하게 돼요? 네, 제일 뒷자리가 땡땡땡땡땡 2로 되잖아. 딱 3밖에 없잖아. 이거 확정! 그죠? 3의 배수 어떻게 만들지? 야, 여기 1의 자리 2 박아놓고 이제 3의 배수 만드면 돼. 괜찮습니까? 3의 배수 어떻게 만들어요? 다 더한 게 3의 배수. 근데 장난치는 것도 6자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야? 다 더하면 3의 배수 되겠지. 아니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다 더하면 3의 배수 아니야? 이거 나이랑 끝나네. 여러분, 이거 얘 6자리 수는 무조건 3의 배수야. 아니잖아. 뭐 숫자를 선택하는 게 없잖아. 그죠? 뭐 재미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항을 뺐으니까 5개를 그냥 여기 나열하면 됩니다. 5팩 나누기 2팩 2팩 끝나겠죠. 됐습니까? 3원에서는 숫자의 그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 위치가 중요하지 않죠. 알겠죠? 얘 그냥 짝수 만들라는 얘기네. 알겠죠? 이게 어려워지려면 5자리 수, 4자리 수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숫자를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다 써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그렇게 문제 나왔다면 얘는 근데 6자리 수라서 뭐 장난치는 문제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1번 71번입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뭐 빨리 불러봐. 몇 번? 91번. 오, 여기 많이 갔어. 너무 지금 이거 질문해 빨리. 뭐야?
79번. 알겠습니다. 79번. 가보시죠. 자, 다음 연습은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네 자리 수의 합은 10이라 하는데 빨리 써. 네 자리 합 10이 되겠습니까? 빨리 쓰고, 그 다음, 각 자리로 뭐 넣을 수 있다. 아, 이건 뭐 방법 없네. 그 다음, 1부터, 그치, 9까지죠. 0도 포함되네. 0은 쓸 일이 없으니까. 1부터 9까지 할 수 있지. 1, 4, 5, 7, 9 있지. 그치? 그 중에, 아, 같은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 4개를 합이 10되는 거 다 써. 오케이? 다 나열 더하면 정답. 이해돼? 내가 하나 써봐. 이런 거 쓸 때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 선생님 보통 이런 거 쓸 때는요, 합이 10만 대로 홀수니까 나는 큰 수를 많이 쓰는 걸 앞쪽에 배치를 합니다. 큰 수 기준. 나는 그래요. 알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또 작은 수 기준이 편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작은 수 기준하면 나는 엉켜요. 나는 큰 수 기준. 그럼 봐봐. 9를 쓸 수는 없어. 4개 써야 되니까. 7, 1, 1, 1. 요거 7 쓰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 5 쓰는 거. 그 다음 여기 큰 수를 넣어야 돼. 5 안 돼. 3 돼. 5, 3, 1, 1.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돼? 다 써? 나열 더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틀렸으면 쓴 거 갖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번 가보겠습니다. 81번입니다. 야, 얘랑 똑같은 문제다. 네 정수 A, B, C, D가 얘를 만족하는 수소상 개수 구하래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17대, 그죠? 정수입니다. 여러분, 이 정수입니다. 정수. 자, 예를 들면 이게 제곱수의 합이 17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또 마찬가지야. 나는 큰 수 기준. 제곱수가 헷갈리니까 1, 4, 9, 16 정도 적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16은 들어갈 수가 없네. 1은 나올 거니까. 그쵸? 0도 되나? 오마이갓.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0이 안 된다는 표현이 없는데. 그쵸? 아, 그럼 잠깐만. 16 살려. 자, 선생님 한두 개만 써볼게요. 선생님 기준대.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A, B, C, D 보지만 헷갈리니까. 알겠죠? 그럼 털어주면 되고, 요걸 덩어리로 봐. 그게 낫잖아. 알겠죠? 그럼 1단계로는 일단 제곱수들로 17 만들어야지. 뭐 있어? 16. 이게 A 제곱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나중에 나열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수수이 16이고요. 여기 0도 있습니다. 16, 1, 0, 0 가능해. 이랬습니까? 뭐 한 개만 더 찾아볼까? 16 안 쓰면 이제 16 쓰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 16 안 쓰면 9만 바꿔 쓰면 9 하나에 17 만들려면요. 9 두 개 못 쓰고 9, 4, 4, 빵. 그죠? 이해돼? 9, 4, 4, 빵.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봐. 9 두 개 안 돼. 9 한 개야. 그 다음 9 한 개, 4 세 개 안 돼. 4 두 개 돼. 9, 4, 그 다음 1로 깔아야 되는데 뭐 없어. 뭐 이런 식인 거지. 알겠죠? 그걸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다 찾으시고 너네가 해. 그 다음 나열을 보여줄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 자, 16일 빵빵부터 나열할게요. 왜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4팩 나누기 2팩입니다. 0이 똑같은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해되고 여기까지. 그럼 뭐가 결정된 거야? 16일 빵빵이 결정된 거야. 알겠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4나 마이너스 4입니다. B가 될 수 있는 게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0은 어차피 0이니까 숫자가 있는 애들을 곱하기 1 해줘야 돼. 이 뿔마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뿔마 맞뿔마 네 가지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0에만 이제 부호 개입을 하지 말고 0이 아닌 것들은 곱하기가 추가돼야 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 뿔마가 끼는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거다. 넘어가서 또 91번. 이거 여러분 경험치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기억이 나는. 이게 나도 마찬가지인 게 선생님도 어쨌든 좀 옛날이긴 한데 내가 이제 강사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기 때문에 내가 강사 준비하면서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때 경우에는 진짜 많이 풀어야 이제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도 기억나는 문제예요. 선생님도 기억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뭐 머리가 대단히 좋아서 이건 읽고 뭐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지. 아니야. 알겠죠? 그냥 기억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볼게요. 얘 뭐냐면 그 서로 다른 4대의 컴퓨터가 있고요. 똑같은 키보드가 4개, 똑같은 마우스가 4개 있답니다. 정리해보면 자, 컴퓨터가 A, B, C, D가 있다 치면 그죠? 마우스는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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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를 하죠. 마우스 그 다음에 키보드가 뭔지 상관없죠. 키보드는요 Y 안 쓰는 마우스 키보드 Y, Y, Y가 있어. Y, Y, Y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뭐 한다는 거냐면 각 컴퓨터의 이제 키보드를 마우스보다 먼저 연결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Y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거죠. 얘가 1번, 2번인 거죠. 연결할 때는. 알겠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연결하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단 각 컴퓨터에서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속하여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능한 소리야. 뭐가? A의 키보드 연결하고 마우스 연결하고 키보드 연결하고 마우스 가능한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 그죠? 꼭 A의 키보드를 연결해도 바로 뒤에 마우스 할 필요가 없고 알겠죠? 근데 A 입장에서는 키보드가 먼저 연결되고 나중에 뭐 언제 하든 간에 그 다음 마우스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마우스를 먼저 연결하면 안 돼 이 말인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그럼 결국 봐봐. 내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한 컴퓨터에 어쨌든 내가 2개 연결하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는 무조건 키보드고 두 번째는 마우스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마우스를 먼저 하고 키보드 먼저 이런 나열이 없기 때문에 키보드와 마우스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 컴퓨터를 내가 2번씩은 만나야 돼. 그잖아. 그래야 키보드 연결, 마우스 연결할 거 아니야. 그래야 8개 다 연결하죠. 상황 이해돼? 오케이? 결국 난 뭘 결정하면 되냐면 봐봐. 어쨌든 이 서로 다른 4개의 컴퓨터를 2번씩은 내가 만나야 돼. 그래야 키보드 한 번 연결하고 마우스 한 번 연결할 거니까. 이랬습니까? 이걸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A가 2번 만나고 B가 2번, C가 2번, D가 2번을 만난다는 거죠. 얘를 나열하는 경우로 구하면 돼요.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자, 답을 뭐 써보면 이거 나열하기 쉽죠? 8팩 나누기 2팩 4개 있으면 돼요. 2팩, 2팩. 같은 걸 구하면 됩니다. 쌤 이런 건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해결돼. 왜냐하면 봐봐.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한 거야? A의 키보드 연결하고 마우스 연결하고 B의 키보드 연결하고 마우스 연결하고 C의 키보드 연결하고 마우스 연결하고 D의 키보드 연결하고 마우스 연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쌤 A, B, C, D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하죠. A의 키보드 연결하고 B의 키보드 연결하고 A의 마우스 연결하고 B의 마우스 연결한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는 거야. 상황이 됐습니까? 그냥 키보드와 마우스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알겠죠? 얘네들 나이는 의미가 없다 보니 오케이? 예. 컴퓨터가 2개씩 다 모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만나면은 키보드 두 번째 만나면은 마우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를 그냥 나열하는 경우는 똑같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같은 것을 방송전에 들어있는 이게 이제 뭐뭐의 순서로 나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넘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경험을 잘 기억해 주세요. 나도 잘 기억해서 풀어주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 97번 97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기억 잘하는 친구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교과서에 소개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시죠. 자, 얘는 뭐라 했냐면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크기의 펭귄 인형. 자, 이거 표시하세요. A1, A2, A3. 펭귄이에요, 펭귄. 펭귄입니다, 펭귄. A3이 제일 큰 거야. 알겠죠? 천자를 쓰면 좀 편해요. 4개의 곰 인형. 곰은 B1, B2, B3 하죠. B2, B3, B4 이렇게 하죠. 이게 곰입니다. 크기 순입니다. 자,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상자 A, B의 모든 인형을 일렬로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됐습니까? 가보시죠. 같은 상자에 담겨있는 인형은
왼쪽부터 크기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진연한다. 무슨 말이냐? 펭귄은 크기순, 곰도 크기순으로 나열해야 돼. 그 말이야. 같은 상자에 있는 게 펭귄이 한 상자에 들어있고 곰이 한 상자에 들어있으니까. 그죠?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야 펭귄은 크기 순서 나열해야 되고 곰도 크기 순서 나열해야 돼. 얘들이 뭐 상관없어 아직까지는. 그쵸? 이랬습니까? 만약에 가만 진행시켜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중간중간 조건들도 딱딱 풀이가 보여야 되겠죠? 나를 무시한 채 가만 가지고 문제 풀면 답이 뭐겠어요? 7팩 나누기 3팩 4팩 정답 이렇게 되겠죠? 가만 갖고 풀면 이런 상황이 됐어. 자 나를 개입하겠습니다. 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큰 펭귄 이름은 A2는 그죠? A2는 B에서 두 번째 곰 인형보다 B2보다 왼쪽이래야. 이 순서로 나열해라 이 소리입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A2는 B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뭐 이 말인 거야.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해야 되고 얘도 크기 순서 나열하면 잠깐만 있어봐. 이게 이제 여기 B2 앞에는 B1만 있을 거고 A2 앞에 A1만 있을 건데 그쵸? 상황이 됐어요? 그때 지금 상황이 얘를 얘 순서로 이거 단순하게 배운 곳이 막 때려 넣으면 안 됩니다. 답이 나올 리가 없어 알겠죠? 이거 우리가 풀이를 배운 적이 없는 문제야 그냥. 얘들이 이렇게 겪어버렸잖아. 얘가 크기 순인데 이렇게 겪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 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풀이하는 결이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다 써야죠. 됐습니까? 쓰면서 잡아야지 쓰면서. 오케이? 여러분들의 의지는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그럼 써 그냥. 자, 첫 번째 케이스.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누구지? A1 아니면 B1 아닙니까? B1이 먼저 되는데 투투끼리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크게 두 가지 값이 나 다 쓸 거야 지금. 처음에 A1인 케이스, 그 다음 B1인 케이스 가시죠. 됐어요? 자, 두 번째 올 수 있는 게 누구죠? 나 지금 다 쓰고 있잖아. 봐봐. 두 번째 누가 올 수 있어? A2 아니면 B1. 이해됩니까? 그잖아. A1이 왔으면 그 다음 올 수 있는 A2가 가능하고요. B1도 가능. B1은 마음 따라 끼면 되는 거니까. A2 가능하고요. B1 가능합니다. 이랬으니까 1번부터 끝내버릴게요. 여러분 A1, A2가 나왔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잠깐만 A3는 아무 때 나와도 되는 거 아닐까? 이랬어요? 이미 A2, A1이 왼쪽 잘 잡았으니까 잠깐만 다 쓸 게 아니라 빨리 이걸 캐치해야지. 야 여기에 있는 A3랑 B1, B2, B3, B4 요거는 얘가 좀 크기 순이야. 알겠죠? 그냥 아무 때나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곰끼리는 크기 순서 지켜야지. 가가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건 쓸 필요 없겠네. 나열하면 5팩 나누기 4팩이겠죠. 곰이 순서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얘기인 거야. 다 쓰겠다는 각오로 가는 건데 빨리빨리 스케치를 해가지고 중간에 풀이 라인 잡아버려야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자, A1, B1 왔어. 그 다음 모습이 누구야? 야, 나는 A2, B2라 얘기하려고 했는데 A2가 왼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A2야. 그치? 다른 게 올 수가 없어. B2보다 A2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얘도 끝났는데 상황 위에 똑같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 있어? 여기 A3 하나 남아있고요. B2, B3, B4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집어 들어가면 되지. 곰만 순서 지키고 아예도 4팩 나누기 3팩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잡힐 겁니다. 2번은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알겠죠? 사람들도 질문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봐봐. 특히 이 문제에서 우리가 풀이하는 그 생각과 진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모든 유형을 다 외워둘 수 없고 모든 유형을 외워놔봤자 어차피 새로 하면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야 돼. 치고 나가면서 중간 잡아내야죠. 알겠습니까? 약간 경우의 수의 점화식과 수의 점화식과 유사한 그런 느낌으로 잘 키워해 주세요. 뭐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십시오. 역시 나만 바빠. 조심하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루망인가요? 야, 도루망이 기본 풀이는 알겠어요? 그죠? 같은 것을 포함 순전로 하는 거랑 중학교에서 배웠던 방식의 모든 중간 지점의 경우의 수를 체크해가면서 푸는 거 두 가지는 체크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질문 103번 가볼까요? 103번 같은 문제는 이 고2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 중2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둘 다 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둘 다 풀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알겠죠? 뭐가 나을까? 예. 느낌이 안 와? 그렇죠?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요. 그죠? 내려오는 방향의 대각선을 잡아서 알겠죠? 여기 우물이 있으니까 이거 중간 지점으로 잡으려면 이 우물의 내려오는 방향 양끝 여기랑 여기잖아요. 이거 고의로 풀어야 돼. 요 우물은요 여기로 풀고 여기를 C, D, E로 잡고 풀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 제가 다른 중간 지점을 잡아서 풀었습니다. 답은 나와야 돼요. 알겠죠? 뭐 이렇게만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닌 거니까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을 잡았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런 대각선을 잡는 게 중요한데 체킹 가능합니다. 야 CDE를 안 지나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어? 없어요. 그렇습니까?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DE 중에서 두 개 다 지나고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A에서 C 갔다 D 가는 거, B 가는 거, D 갔다 B 가는 거, E 갔다 B 가는 거 세 개 구하면 정답이란 소리야. 중복이 없고 빠뜨린 거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으로 그만 쓸게요. 그냥 1번, 2번, 3번입니다. 자, 1번 A에서 C까지 오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C에서 B까지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6개 한 개니까 7팩 나누기 6팩.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 또 되겠어? 자, 2번입니다. 네, 2번입니다. A에 들어가는 거 한 개, 세 개. 4팩 나누기 3팩. 수연아, 이해되니, 요거? 수연아? 이해돼요? A에서 들어가는 게 아마 하나, 둘, 셋. 총 4개. 같은 거 3개. 예. D에서 B로 가는 거 2개, 3개. 5팩 나누기 2팩, 3팩. 수연아, 이해됩니까? 3번. A에서 E로 가는 거 한 가지. E에서 B로 오는 거 한 가지. 답이 이겠네요.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얘는 이제 딱 그 중간 지점 잡아서 풀라고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질문. 이거 한숨을 쉬세요. 지금 하품이에요. 질문! 뭐? 105번. 105번. 이거 그 편법 기출 문제입니다. 3년달이었어요. 알겠죠? 이거 그 실제 편법 기출 문제입니다. 장난을 좀 쳤죠, 얘가. 그 장난을 여러분들 가볍게 이 체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5칸이야? 5칸이 있고요. 얘가 어떤 장난을 쳤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6칸. A, B. 최단 거리를 구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3번 주. 아, 그래요? 한 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Q, 이렇게. A. 가보겠습니다. 그럼 봐봐. A에서 B로 가는데 이 최단 경로야. 이게 최단 거리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위에는 지난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수연아, 이해되니 상황? 야, 여기를 갈 일은 없잖아.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잖아. 그쵸? 이게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이거 오는 문제 필요 없어. 알겠죠? 여러분, 여기 모퉁이 갈 일 있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내려갔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이런 장난을 친 건데, 여러분들이 뭐 장난 하나 치면 뭐 딱 걸려가지고
우씨고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겠습니까? 거기는 없는 겁니다. 거기 갈 일이 없어요. 그냥 이 문제인데 이 어떻게 풀면 돼? 직사각형이 빵 뚫려있네. 우물 가는 방은 되었어. 여기 세 개로 잡아서 풀어. 그러면 끝. 그죠? 앞에서 풀었던 그런 문제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가벼운 장난이에요. 가볍게 해석해서 탁탁 잡아줘야지. 알겠죠? 거기 있는 이상한 길들은 갈 일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또 107번도 가보겠습니다. 107번 보시죠. 연습해 보시죠. 107번입니다. 자, 107번을 보시면 새로 그래야 되나? 자, 107번입니다. 5개는요. 5개. 4개 보시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한 게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습니다. Q. 가보겠습니다. 자, A 지점에 출발해 B 지점까지 갈 때 P 지점과 Q 지점 중 한 지점만 지나고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P 지점과 Q 지점 중 한 지점만 지나고 가는 경우를 구해라. 그럼 잠깐만. 결국 이제 A에서 P 갔다 B로 가든가 A에서 Q 갔다 B로 가는 건데, 그죠? P, Q를 둘 다 지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P, Q를 둘 다 지나려면 A에서 P 찍고 Q 찍고 B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방향을 약간 여사건으로 해놨지 않나? 그냥 A에서 P 갔다 B로 가는 거 구해버리고 A에서 Q 갔다 B로 가는 거 구해버린다면 더하고, 그죠? 거기서 A에서 P 찍고 Q 찍고 B로 가는 거 빼면 될 거 아니야? 답이 없어? 가보겠습니다. 자, A에서 P 갔다 B로 가는 거 구하시고요. 이 전체죠. 또는 A에서 A에서 Q 갈 때도 P를 갖다 Q로 갈 수도 있잖아. 그쵸?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6번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A, P, B로 갈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A에서 P로 갔다 B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빼기 가로 볼까? A에서 P 갔다 Q 갔다 B로 가는 경우 빼시고요. 이거 구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갔다 P로 가는 경우를 구할 때도 A에서 P 갔다 Q 갔다 B로 가는 경우를 또 빼야 되겠네요. 이렇게 더 해야지 답이 되겠다. 그냥 각각을 구한 다음에 저거 2개 빼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도 얘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얘가 들어있습니다. 둘 다 안 되거든. 이거는 뭔 얘기인지 되니? 자, 우리가 크게 1번과 2번으로 구분해서 풀려면 봐봐. 그냥 일단 A에서 P 찍고 B로 가. 뭐 Q를 지나는 거 말든가. B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상황이 됐어요? 수연아 이해되니? 쌤의 불류한 상황이 이해되는 거지. 이거 이해돼야 풀 거 아니야. 수연아 이해돼? 응. 이거 풀면 끝나. 위에 건 풀어줘.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요. 3팩 나누기 2팩. 익숙해지겠지 이제?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게 숫자가 많네. 4개 2개니까 6팩 나누기 4팩 2팩. 빼기. A에서 P로 가는 건 똑같고요. P에서 Q로 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옆으로 쭉, 그죠? 거기서 2개 2개니까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풀은 다음에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좀 다르게 접근한 다음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A에서 P로 갔다가 아예 P에서 B를 갈 때 Q를 안 지나는 경우를 그냥 구해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 Q를 안 지난다는 건 중간지를 여기 2개 잡으면 돼. 거기 정도 손이 많이 갈 것 같긴 합니다. 요 직사각형에서 여기를 안 지나면 여기를 어차피 지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요 직사각형에서 여기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2개를 분리시켜 푸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건 6번 푸는 게 아니라 직접 푸는 거지. 알겠죠? 그거는 뭐 어떻게 가든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알겠죠? 둘 다 잘 푼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요. 109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109번 문제 읽어보세요. 서원 체크해봐봐요. 서원아, 얘는 어떻게 푸는 게 낫겠니? 진행권 한번 얘기해봐. 조건으로 껴있으니까 이제 9칸짜리야.
너 이거 어떻게 풀래? 수지는 A에서 B까지. 수지는 A로부터 B까지. 그 다음에 슬기는 B에서 A. 슬기는 B에서 A로 반대로. 그죠? 그때 서로 만나지 않는 경우를 구해. 단 동시에 출발하고 같은 속력이다. 여기는 정사각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죠? 성은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 네. 개수를 다 구해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 둘이 상황을 이해했어요? 수지는 A에서 B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뭐 경우에서 6팩 나누기 3팩, 3팩 만큼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B는 슬기는 B에서 A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마찬가지 같은 방식이 있겠죠. 걔들이 쫙 진행하는 건데 만나지 않는 걸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만나는 걸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만나는 게 나아요. 만나지 않는 거 구하려면 머리 터집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건 전체에서 둘이 만나는 경우를 빼야죠. 6번 가야지. 그거부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야. 성은 이해돼? 예, 만나지 않는 건 되게 어려울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전체에서 둘이 만나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시그니까 전체는요 수지 올라가는 게 6팩 나누기 3팩 3팩 곱하기 6팩 나누기 3팩 3팩. 여기 이제 그냥 막 가는 방향이 아니야. 양쪽이 다 빼기. 그죠? 둘 다 가는 거니까. 됐어요? 자 만나는 경우는 생각해봐. 자 만나는 경우가 바로 안 보이면요 너네가 해봐. 만나는 한 케이스를 잡아봐. 예를 들어 봐봐. 여기 출발합니다. 같은 속력이야? 한 칸, 한 칸, 한 칸. 이거 만날 수 있는 거지. 그죠? 아니면 봐봐. 한 칸, 한 칸, 한 칸. 만날 수 있는. 그죠? 한 칸, 한 칸, 한 칸. 만날 수 있는. 여기밖에 못 만나 어차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상황이 됐어요? 나머지 점은 만날 수가 없죠. 동시에 출발하고 같은 속력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가운데 있다 중점 기준에서 그죠? 그 위치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게 여기 대각선인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1번, 2번, 3번, 4번이라 얘기해볼게요. 1번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지도 1번을 지나가야 되고 슬기도 1번을 지나가면 그냥 1번에서 만나는 거야. 그죠? 같이 한 칸씩 딱딱 같은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을 거 아니야. 가운데 지점이니까. 그죠? 1번은 둘 다 1번을 지나는 경우, 2번은 둘 다 2번을 지나면 되느냐. 둘 다 3번을 지나고 둘 다 4번을 지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을 지나는 경우와 4번을 지나는 경우는 같겠죠. 2번과 3번은 같겠죠. 알겠습니까? 묶어버려 놨겠네. 2 곱하기 가로 열고 1번을 지나서 만나는 경우 또는 2번을 지나서 만나는 경우를 풀면 되겠죠. 제가 되겠습니까?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 만나려면요. 수지가 1번 지나야 돼. 몇 가지야? 한 가지야, 한 가지. 슬기도 한 가지야. 한 가지 끝. 자, 2번을 지나는 경우는 손이 많이 가지만 숫자는 쉬워요. 개수가 작아서 알겠죠? 자, 수지가 2번 지나려면요. 한 개, 두 개야. 3팩 나누기 2팩이야. 선생님 쉬울게요. 3팩 나누기 2팩. 아직 수지야.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이리로 가야지. 3팩 나누기 2팩. 쉽게 말하면 9가지, 9가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슬기도 9가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되겠죠. 저 됐어요? 네, 지켜보세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어려워지죠, 이제. 21페이지와 22페이지입니다. 질문! 다 못해가지고. 쌤, 여기까지 못했어요. 무슨 약속이 났듯이 여기 남겨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봐봐. 여러분, 여기 있는 장애물이 있는 체단 경우는요, 생각보다 장애물이 더러운 경우는요, 그냥 중2로 밀어. 그게 나아. 알겠죠? 오케이? 중간점 잡을 만한 거 있어? 잡아서 풀어. 알겠죠? 그 두 라인에서 잘 고민해서 진행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진행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110번부터 다시 질문 받을게요. 알겠죠?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이제 도움만 끝났으니까, 중복순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순율로 가보시죠. 자.
자, 필기장 받으시고요. 필기장에 중복 수면 이야기가 아예 없을 겁니다. 알겠죠? 필기장을 혹시 안 가져온 친구들 됐습니다. 내용도 없어요. 알겠죠?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적어 놓을 게 한 줄 있기 때문에 한 줄 알겠죠? 이게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또 명칭이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중복 순열이라는 소리입니다. 중복 순열. 이게 뭐냐면 중복을 허용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이건 되게 쉬운 게 A, B를 중복을 허용하여 3번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중복 순열입니다. 알겠죠? 이게 그냥 풀면 돼. 봐봐. 자리가 3개 있는데 여기에 이제 A, B를 나열하겠다는 거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A 아니 B. 그러면서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몇 가지? 2가지. 2의 3승이죠. 여러분 중복순열은 그냥 경우의 수처럼 풀면 됩니다. 공식을 기대면 더 헷갈려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 교과서에 공식은 명칭이 나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면 우리가 흡사 NPR을 사용하진 않지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식을. 우리 쓰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N-PiR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아야지. 얘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N개의 대상을, 이건 저 기호의 뜻이야. 대상을 R번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말을 줄여서 N-PiR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저건 뜻입니다. 그냥 알겠죠? 저걸 저 긴 문장을 줄여서 N-PiR이라 쓰기로 한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뭐겠어? 보면서 이게 뭐예요? 얘는 몇 파이 몇이겠어? 2파이 3승이 뭐죠? 두 개의 문자를 3번 나열해 이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계산법은요? 보시면 알다시피 2의 3승입니다. 알겠습니까? 5개를 3번 나열에 자리가 3개 있고 5개 넣을 수 있는 거잖아. 5 곱하기 5 되겠죠. 5의 3승. 알겠습니까? 풀이면 쉬운데 N-PiR이 뭐냐면 산수법은요? N의 R제곱이야 그냥. 요것만 알라고. 알겠죠?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쌤 뭐 어떻게 풉니까? 그냥 네가 이렇게 풀어. 알겠죠? 괜히 이거 N-PiR을 적용하려고 그러면요 N이 몇이고 R이 몇인지가 엄청 엉키기 때문에. 알겠죠? 아는 게 나은 거야. 알겠죠? 직접 그냥 풀어.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3가지. 3의 4제곱 풀면 되잖아. 알겠죠? 그게 훨씬 쉬워요. 문제를 이해해서 본인이 풀면 됩니다. 그냥 고배 법칙으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고래 풀면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 다만 산수법만 알아라 이 소리죠. 알겠죠? 왜냐면은 뭐 사실 모의고사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119번 같은 거죠? 그런 수식적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산수만 알고 있어라. 알겠죠? 여기 119번 얘기한 김에 쌤이 말로 한번 해보면 NP는 뭐야? N 곱하기 N-1 N으로부터 2개수 곱하는 거야. 나누기 몇 배가 없어. 알겠죠? 이건 알겠니? NPE 뭔지 알겠니? 플러스 N-PiE는요 N의 제곱 2차 방정식 풀어라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요거는 그렇게 풀고 끝내 그냥. 알겠죠?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쓰지 않을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인 문제랑 풀어보면 뭐 다 이런 식이야. 봐봐. 어디냐면 뭐 상황이 많은데 요거는 여러분에게 푸시면 됩니다. 122번 풀어봐봐. 1분 줄게. 여기가 중복수념이니까 답은 4의 5승 아니면 5의 4승이야. 풀어봐봐. 이거. 4파이 5인지 5파이 4인지 그딴 말 체크하지 마. 그냥 네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 됩니다. 나왔어요? 확인해볼까요? 자, 사원이 4명이 있어. 5명 있습니다. 부서가 대문자 같고요.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사원들을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러면요. A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A에 넣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5명. 조건이 있어요. 단
신입사원이 배치되지 않는 부서가 있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알겠죠? 그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알겠죠? 봐봐. A 연수이 몇 명이요? 5명 중에 1명. 그죠? 여기 결정하는 경우에서 5가지. 그리고 나서. 이해했습니까?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풀었네요. 자, 안 되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봐봐. 5명 중에 1명이라고 내가 적어버렸는데,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A에 아무도 안 들어갈 수도 있죠. A에 5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죠. 5명 중에 1명만 가는 게 아닌 거니까, 알겠죠? 이거는 주어를 바꿔야 돼. 얘로 가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이 주어에 대한 진행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진행을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봐봐. 사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야, 너 어디 갈 거야? 내 중에 하나. 그쵸? 이거 문제 없잖아. 내 중에 하나 가겠지. 4, 5, 8. 너 어디 갈 거야? 내 중에 하나. 4, 5, 8. 4, 5, 8. 4의 5승. 이해됐습니까? 이게 5의 4성을 사용한 친구들 빨리 이해해야 돼. 이거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 헷갈려야 알겠죠? 정확히 이해해야 돼. 선생님,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정확히 이해해야 돼. 봐봐. A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잠깐만. A에 빵명일 수도 있고요. 5명일 수도 있고요. 4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는 못 푸는 겁니까? 풀 수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풀어볼게요. 봐봐. 사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쉬운데, 자, 부서를 기준으로 하면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케이스 분류해야 돼. 5명이 들어가는 경우, 4명이 들어가는 경우, 3명이 들어가는, 2명이 들어가는, 1명이 안 들어가는 경우. 얘는 한 가지. 다 때렸잖아. 그죠? 얘 해볼까? 골치 아파봐. 얘 해볼까? 5명 중에 4명 선택. A에 집어넣었어. 들어갔지? 4명? 1명 남았지? 그 1명은 A는 안 되잖아. 셋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까? 자, 3명 들어 여기 복잡해진다. 여기 3명 넣었어. 53 했어. 일단 이거 쉬워. 그리고 나서 2명이 남았어. 이제 B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B에 2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1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분류해야 돼. 빨리 캐치해야 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거 알죠? 이랬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되겠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봐봐. 선생님 문제 잠깐 변형해 볼게. 이게 한 말만 바꿔도 필요가 달라지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봐봐. 내가 여기에 각 부서에 적어도 1명의 사원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야, 들어가거나 말든 상관없어 하니까 단순한 중복순열이야. 알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5명을 무조건 하나씩은 넣어줘야 돼. 이랬어요? 그러면 한 군데 몇 명 들어가는 거야? 한 군데는? 4개의 부서 중에 한 군데 몇 명 들어가? 2명이 들어가겠지. 이해되겠어? 성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상황 이해돼? 이 말? 문제 다른 거 알겠어? 봐봐. 각 부서에 적어도 1명의 사원을 배치하려면요. 얘가 비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5명을 1명씩 뿌린 다음에 1명 더 넣어야 돼. 즉 쉽게 말해서 2명, 1명, 1명, 1명 배치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요거를 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원래 이걸 원칙대로 풀면요. 이건 조편성이야. 이게 떠오르는 게 맞아. 지금 하나 잘 들으세요. 오케이? 왜? 5명을 둘 하나 조를 짠 다음에 4팩으로 뿌려 이 말이잖아. 이랬어요? 이거는 카테고리가 조편성이 있어야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야 문제 더 바뀌어도 풀 수 있어. 알겠죠? 자, 조편성 진행해 볼게요. 5명 중에 2명 한 팀, 3명 중에 1명이 혼자 한 팀, 2실 한 팀, 1실 한 팀. 남이 몇 팩? 조편성이잖아. 남이 몇 팩? 3팩 해야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제 4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 4개의 덩어리를 나열. 각 부서에 4팩. 예원 이해되겠어? 자, 우리 조편성을 진행할 때 같은 묶음의 개수만큼 같은 묶음의 개수의 조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정리해 드렸죠. 예원아 기억나니? 6명 중에 둘둘 나눌 때 6시, 4시, 2시 나누기 3팩. 6명 중에 4명 1명 할 때 6시, 4, 2시, 1, 1시 나누기 2팩. 3명 2명 1명 할 때 그냥 6시, 3시, 1시 끝 그냥 이런 식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요.
됐어요? 자, 경우에서 진행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합니다. 자, 그냥 더 풀어볼게요. 자, 이걸 이해하면 더 좋아. 그래야 더 어려워서 풀어. 그냥 푸는 애들은 문제 더 어려지잖아. 걔 못 풀 거야. 자기 레벨의 한계가 분명 부딪힐 거란 말이야. 알겠죠? 봐봐. 이 정도는 그냥 풀어도 되죠. 봐봐. 어떻게 하면 돼? 야, 5명이 4군데 나눠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한 팀은 무조건 2명 아니야? 상호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4개의 부서 중에 2명 들어갈 부서를 정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 사실 A가 치자. 여기 2명 들어갈 거야. 됐어? 2명부터 넣어 그냥. 그럼 5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2명 뽑아서 A에 집어넣었어. 됐어요? 여기 A 들어왔어. 3명 남았지? 부서 3개 남았지? 1명씩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3패. 때리면 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봐봐.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풀이가 뭐 정해진 유형도 있지만 아까 그 키보드 마우스처럼 딱 유형을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진행을 그냥 잘해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카테고리를 짜야 될 문제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편성의 틀이 맞지만 이 정도의 상황 그냥 밀고 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둘 다 잘 고민해 보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중복순열 문제 중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24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집합의 연산에서의 순서상 개수 문제가 또 그들이 잘 나옵니다. 요거 이제 잘 준비해놔야 돼요. 요거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요거 노트에 팁이 하나 또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중복순열 문제 다가오면 요런 문제는 안 납니다. 요런 문제가 뭐냐면요. 유형으로 할까요? 유형. 집합의 순서상 문제를 만듭니다. 순서상 문제. 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 B의 그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 전략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세팅한 다음 벤다이어그램으로 세팅한 다음에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화살표 갈게요. 원소를 넣는 방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쌤이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쌤이 예시 문항을 적어보겠습니다. 요거는 필기를 좀 해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예시 뭐가 있냐면, 쌤이 맨날 하는 예시 문항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전체 집합이, 여기는 S 말씀, S, 전체 집합이 1, 2, 3, 4, 5인데, 1, 2, 3, 4, 5개 나옵시다. 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뭐 상황은 이해되죠? 뭐 정리하는 김에 잠깐만 여러분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에 대한 좀 기본 기칙 좀 할까요? 이 문제가 크게 상관없는데 근데 이건 알아야지 좀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헷갈리는 친구들 틀이 없는 친구들 다 필기해놔야 돼. 자, 예시로 하겠습니다. 예시로 A가 1, 2, 3, 4, 5야. 기본기부터 A의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죠? 몇 개죠? 이거 기억나? 기억나? 기억 안 나? 성원아 기억나? 완벽한 포커페이스인데? 기억나? 안 나? 수연아 기억나? 안 나? 아 그래요. 이렇게 사람 기억이 무서워 보여. 봐봐. 자, 부분 집합이라는 건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고3이야. 단순하게 암기해서 안 돼. 계속 바뀔 거니까 이해해야 돼. 봐봐. 주목. 자, 얘네들 가지고 만드는 부분 집합은요. 이 내가 만든 집합은 원소를 요것밖에 못 써. 그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야, 1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그렇지? 이랬습니까? 1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넣든가 말든가. 2 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야? 2가지. 넣든가 말든가. 이거 중복순열이야. 2의 5승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단순한 게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봐봐. 1은 넣어야 돼. 그럼 1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죠. 들어가야 돼. 2는 들어가면 안 돼. 한 가지죠. 넣으면 안 돼. 넣든가 말든가가 아니야. 그죠? 3은 넣든가 말든가. 4는 넣든가 말든가. 5도 넣든가 말든가. 2의 3승이죠. 이랬습니까? 오케이? 세 번째. 잘 들어라.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여라. 자,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요.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봐봐. 원소 5개 있지? 2개만 뽑아서 집합 만들라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50입니다. 풀이 달라요. 알겠죠? 얘가 어떤 기준으로 원하느냐 틀린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제가 됐습니까? 네, 저 노트북 연습합니다. 알겠죠? 오늘 정리 저거 쓰면 키보드 중요하다고. 알겠죠? 화이팅. 도대체 학교에서 뭐 일하고 오냐고 지금 집. 할 얘기야. 내가 바쁜 날이야. 집중해봐. 봐봐. 자, 얘가 집합인데 얘의 부분 집합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문제 갑니다. 1번 질문. A가 B에 포함되는 인 집합 A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라는 게 질문이고요. 두 번째, A가 B에 포함된다 인 공집합이 아닌 집합 A, 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A가 B에 포함된다, 세 번째구나. 포함된다인 서로 다른 두 집합 A, 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와 네 번째, A가 B에 포함된다인 서로 다른 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 B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렇게 문제는 가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필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필기 시간 있을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얘를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봐봐요. 자,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개수. 이 순서상 A, B 순서가 쓰지 않았는데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내 예시를 들어볼게. 여기 들어가 쓰는 거. A가 만약에 봐봐. A가 집합이 있고 B가 있어. A가 B에 포함되려면요. 뭐 예를 들면 A가 1 하나 가지고 있고 B가 1, 3 가지고 있는 거야. 돼 안 돼? 되죠. 포함되잖아. 1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 케이스 한 개. 이게 한 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1만 있으면요. 돼요. 여러분 같은 집합 포함된 성립합니다. 알죠? 오케이? 요거 한 개. 또 두 개. 두 개 보여줬어. 쌤, 얘가 공집합인 거 됩니까? 되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습니까? 됩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지. 이런 세트가 몇 개 있겠냐 이 소리야. 이해됐어요? 자, 이런 집합의 순서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문제에 맞게끔 그려. 전체 집합이 있고요. A가 B에 포함되면 B가 이렇게 크게 있을 거고 안에 A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5개의 원소를 여기 집어넣으면서 A, B를 만들 건데 내가 하나의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A, B가 달라지는 그 공간이 하나, 둘, 세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는 거 봐. 1을 내가 만약에 1번에 넣었어. 그 말은 A, B에 둘 다 1을 쓰겠다는 얘기야. 1이라는 원소를 2번에 집어넣었어. 그 말은 B에만 1을 쓰겠다는 얘기야. 1이라는 원소를 3번에 집어넣었어. A, B 둘 다 1은 쓰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포함관계 유지가 되면서 1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상황 이해됩니까? 예원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얘 다 얼마겠어요? 1 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요? 3가지. 다 얘를 만족해. 왜?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만족하잖아. 그죠? 2 가지고 할 수 있는 3가지. 3 가지고 3가지. 3이 5승이고. 뭐 같은 결이 이루어져. 이해됐습니까? 이거도 이해되니?
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요. 얘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B에 포함되면서 마찬가지야. 이 상태야, 그냥. 알겠죠? 근데 문제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공집합이 만들어지거나 공집합이 아니다를 결정지으려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중요한 거야? 3번이 중요해요. 3번의 원소가 들어가면 공집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혹은 3번의 원소가 안 들어가면 공집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구분 됩니까? 몇 번이 중요해요? 2번? 자, 2번의 원소가 안 들어가면 공집합이 무조건 되는 거야? 1번 원소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여러분, 요 2번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요, 1번입니다, 1번. 1번에 원소가 없으면 그건 공집합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래요? 1번이 포인트야. 1번에만 원소가 없으면, 원소가 있으면 공집합은 없어. 왜 1번에 넣는 그 원소는 A, B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랬습니까? 이 2번의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여기에 한 개 이상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게 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야. 2번 문제에 대한. 이해되겠냐고요? 이해해야 된다. 이해. 이해됐어요? 공집합이냐 아니냐는요. 저기 1번 영역이 영향을 주는 거야. 거기에 원소가 없으면 공집합이라고. 뭔 얘기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핵심인 거죠. 오케이? 야, 그럼 봐봐. 지금 나한테 5개의 원소를 여기 3군데 집어넣을 건데 1번에 적어도 한 개에서 원소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어떻게 풀어야 돼? 여사건을 풀어야죠. 그냥 풀려면 1번에 원소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얘는 여사건 갑니다. 여사건 뭐야? 전체 경우의 수 350입니다. 그냥 다 맞는 것 중에서, 그치? 공집합이 나오는 경우는 1번의 원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1번의 원소가 없으면 A 공집합인 거죠. 왜냐면 A가 공집합이 아니면서 B가 공집합이면 말이 안 되잖아. A가 B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의 원소 집어넣지 않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2번과 3번에만 원소 넣겠다는 소리 맞죠?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1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2, 5.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러분, 이해를 기반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게 안 됩니다. 똑같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잘 들어. 자, 이번에는 공집합이 있는 건 안 된다. 포함은 돼야 되는데, 주먹 좀 힘내. 포함은 되는데,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다른 건 누가 중요하겠어? 2번이 중요해요. 여기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원소가 존재하는 얘기야. 이게 3번 문제와 영향이 있는 거죠. 왜 A랑 B가 다를 거면 저 A가 아닌 B 영역에 원소가 한 개 이상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A가 B는 같은 게 아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풀이도 똑같죠. 왜? 전체 경우의 수에서 2번에 원소를 넣지 않는 경우의 수 2의 5은 빼야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뭘까요? 봐봐. 얘는 뭐야? 자, 포함되는데 뭐야? 서로 달라야 되고요. 2번에 적어도 한 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and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1번에도 적어도 한 개의 원소가 있어야 돼. 상황이 됩니까? 자, 얘는 말로 좀 써볼게. 1번에도 적어도 한 개 이상. and 2번에도 적어도 한 개 이상. 이렇게 써야 돼. 알겠죠? 이거 부정이도 부정이야. 쌤, 부정이 아닌데, 우리가 원래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여사건을 풀잖아. 여사건을 푸는 그놈이 부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까? 이게 저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죠. 부정이도 부정이야. 어떻게 풀어야 돼? 우리 앞에 공부할 때 부정이도 부정 종류 나옵니다. 그때마다 대답을 잘 해주세요. 어떻게 풀어야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쓰고 풀게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야죠. 뭘? N 1번이 원소가 없는 경우 또는 2번에 원소가 없는 경우. 여러분 이해돼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쵸? 이해됩니까?
풀이 갑니다. 얘는 결국 전체 경우는요. 전체 경우가 3의 5승이죠. 가라고. 그죠? 빼기. 1번에만 원소가 없는 1번에 원소 없는 경우 몇 가지 있어? 2의 5승이었죠. 또는 더하기 2번에 원소 없는 거 2의 5승이었죠. 빼기 교집합. 1번에도 원소가 없고 2번에도 원소가 없으면 3번에 다 집어넣었다는 소리야. 한 가지. 정답. 이해됐어요? 문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풀트는요 좀 잘 기억해야 될 그 중고순열의 집합의 순서상 개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걸로 이제 집합의 순서상 어떻게 다룰지 틀을 잡으시고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기출되는 집합의 순서상 문제는요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선생님 잡아주는 문제가 이제 그 난이도를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빡셉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한 개만 다른 버전 한번 보여줄게. 130번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130번입니다. 오늘 집합의 순서 푸는 거 잘 가져가세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인데 이런 건 다 쉬워. 쌤이 설명해 요걸 잘 이해하면 이런 건 좀 쉽습니다. 물론 연습 좀 해야 되겠지만. 자, A랑 합집합 B가 U래요. 그죠? 요거 이따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에는 원소가 2개 있대. 이걸 만족하는 집합 A, 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그 말인 거죠. 그죠? 자, 오늘 어떻게 풀기로 했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원소를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얘가 얘기하는 벤다이어그램부터 그려볼게요. 자, U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그림인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얘가 정해준 게 뭐야? 바깥쪽에 원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원소 넣지 마. 그죠? 그 다음 이 교집합에 원소 몇 개 넣어야 돼? 2개만 넣어야 돼.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니? 그러면 교집합이 아닌 영역은 몇 가지밖에 없어. 이 영역 아니면 이 영역 말고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조건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교집합에 2개 넣으래. 내가 넣을 수 있는 원소 몇 개 있어? 6개. 그죠? 중에서 어떻게 되겠어? 2개 뽑아서 집어넣어야지. 상황이 됩니까? 60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됐어요? 여기 뭐 1, 2가 있다 칩시다. 됐어? 교시가 끝났어. 이제 막혔어. 이제 두 공간 남았는데 아무 때나 넣으면 됩니다. 그죠? 1, 2는 끝났고요. 3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2에 4승.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집합에 대한 어떤 조건 문제들은 벤다에 그러면서 판 딱 세팅해 놓고 걔가 말하는 조건대로 원소를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순서상이 세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중복 순열 문제가 뒤에 짜라랑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이 문제들은 쌤이 굳이 보여드릴 문제는 없다.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된다. 함수 문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과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좀 껴있으니까 여러분 이 활동을 초반에 빡세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습 확실히 하시고 자, 숙제 좀 가볼게요. 자, 아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게 아니야. 순서를 또 안 지키네. 여러분 지금 110번부터 이거 지켜서 공부해라. 110번부터 147번까지는 홀수만 해. 오늘 117번 풀었으니까 홀수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 1번부터 108번까지 짝수 안 풀었어요. 짝수 풀어봐요. 여기까지 돌려요. 알겠습니까? 문항 숙제 됩니다. 네, 시간 쓰면서 풀어주셔야 알겠죠? 이 문제 소재가 되게 빡센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 방향이 아예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갖고 와 그냥. 선생님 빨리 틀 잡아주면 빠를 수 있어. 알겠죠?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 알겠습니까? 아직은 그런 류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기 식대로 빨리 풀어버리고 빨리 틀리고 빨리 질문하고 빨리 배우고 여기는 좀 제깍제깍 하는 방식으로 알겠죠? 수능 유형처럼 시간 많이 투자하고 해석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막 질러. 많이 틀려 그냥. 다시 풀고 다른 아이디어 없으면 하지 마 그냥. 갖고 질문해. 알겠죠? 그렇게 그 문제 상황마다 이제 학습법이 달라야 되니까 알겠죠? 여기는 가볍게 치고 많이 배우고 다시 풀고 이렇게 가야 돼. 알겠죠? 막 고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시간 오래 잡지 마시고 빨리빨리 푸세요. 그냥. 알겠죠? 오케이? 여기를 꼭 풀어와라.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네, 나갔다 오세요. 나와서 좀 판기 좀 하고 오세요.
D가 아까 오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다.